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조용했다. 초록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남산의 오솔길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느릿했다. 유혜인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천천히 돌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가슴속엔 아직도 따뜻하지 않은 아버지의 유골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고 손에는 소박한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1년 전 강원도 속초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아버지 윤준호는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혜인이 어린 시절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혜인은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 유혜인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고 그 상실은 마치 삶의 절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 여기였다고 했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아버지는 이 남산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했다. 혜인은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이곳에 왔다. 아직도 낯선 도시 서울. 그러나 이 남산의 고요함 속에서 혜인은 아버지를 느끼고 있었다. 오솔길 옆 벤치에 앉은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소형 장구를 꺼내 조심스럽게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전통 민요 강원도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나뭇잎 사이를 스쳤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애틋하지만 흔들림 없는 소리였다. 도시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그 순간 멀리서 다가오던 한 여인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 단정한 검은색 단발머리, 나이가 지긋하지만 위험 있는 표정. 그녀는 한참 동안 노래에 귀를 기울이다가 노래가 끝나자 조심스럽게 혜인에게 다가왔다. 지금 부른 노래 누구한테 배운 거니? 혜인은 놀란 눈으로 여인을 바라봤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아버지한테요. 어릴 때부터 매일 불러주셨어요. 그 여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이내 조심스럽게 혜인이 들고 있던 액자 속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윤준호. 맞구나. 그 사람.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혜인은 어리둥절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아빠를 아세요? 여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진. 현재는 서울에서 전통 한복 브랜드를 운영하며 문화재단까지 설립한 기업인이다. 그러나 30년 전 그녀는 전통예술학과 대학생 시절에 우연히 작은 한옥마을 화재에 휘말렸고 그때 윤준호가 불 속에서 그녀를 구해주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어. 이름만 듣고 겨우 기억했지.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이서진은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혜인에게 건넸다. 나는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보답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 너의 목소리는 그냥 재능이 아니야. 그건 선물이야. 혜인은 명함을 받았다. 이서진 대표, 한빛한복 CEO, 한빛문화재단 이사장. 고급스러운 종이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다. 혜인은 낯설었다. 이런 세계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는 너무 멀다고 느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생겨서. 그래, 물론이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너의 목소리가 묻히기엔 너무 아까워. 민요는 사라지고 있어. 너 같은 아이가 민요를 이어가줘야 해. 이서진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강요하는 건 아니야. 단지 그 사람의 딸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조용히 걸어 내려갔다. 혜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명함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혜인은 서울역 근처 고시원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이 사람,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대. 그리고 날 도와주고 싶대. 창밖에서는 버스가 지나다니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서울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혜인의 마음은 정지된 듯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해준 단 한 사람과의 조우였다. 몇 주 후, 유해인은 속초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이서진 대표가 마련해준 종로구의 전통문화센터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서울은 낯설고 때로는 숨이 막히는 곳이었지만 혜인은 매일 아침에 뜨기 전부터 연습실로 나갔다. 그녀는 단 하루도 민요 연습을 빼먹지 않았다. 문화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통예술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있었다. 하지만 혜인의 존재는 이내 특별한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어딘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처럼 깊고 맑은 소리를 냈다. 처음엔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라고 가볍게 여기던 연습생들도 혜인의 실력과 성실함에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다. 하지만 시선이 곧 존경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질투, 오해, 편견도 뒤따랐다. 특히 눈에 띄게 혜인을 경계하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이서진의 친딸, 이민경이었다. 엄마, 그 아이는 도대체 뭐야? 어느 날, 이민경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냥 고마운 사람의 딸일 뿐이야. 그 애한텐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걸 그냥 흘려보낼 순 없지. 이서진은 담담히 말했지만 민경은 마음이 복잡했다. 어릴 적부터 무용, 피아노, 성악을 배우며 자란 자신은 늘 완벽해야 했고 늘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하지만 혜인이 등장한 이후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상할 만큼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 불편한 감정은 이내 소문으로 번졌다. 센터 내부 학생들 사이에서 유혜인은 대표님의 숨겨둔 딸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혜인은 자신을 몰래 따라다니던 누군가가 복도에 떨어뜨린 메모를 줍게 된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배경이 다르다고 숨기지 마. 어차피 다들 알고 있어. 혜인은 손에 쥔 쪽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저녁, 혜인은 센터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깊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끝에 맺히는 감정이 왠지 모르게 흔들렸다. 그만두고 싶어?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이민경이었다. 혜인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장구를 내려놓고 민경을 바라보았다.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 없다고? 민경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실력 있어. 그건 부정 못해. 하지만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마음을 주는 게 보여서 나도 사람이니까 질투가 나더라. 그 말은 솔직했고 차라리 날카로운 말보다 아팠다. 혜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저 정말 민요를 좋아하고 그냥 아빠가 가르쳐준 거 계속 부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피가 안 섞였지만 언젠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신 너도 알고 있어야 해. 여긴 그냥 재능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야. 며칠 후 센터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한국민요예술진흥원이 주최하는 전국 민요 콩쿠르 예선 참가자 추천 요청이었다. 이서진 대표는 혜인의 이름을 직접 적어 추천서를 보냈다. 같은 날 저녁, 민경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하필 혜인이에요? 그 아이가 보여준 노력과 진심을 믿으니까. 이서진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엔 확고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콩쿠르 예선 날, 혜인은 무대 뒤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가슴이 떨렸지만 뒤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강원도 민요 정선아리랑을 불렀다. 그 노래는 혜인이 아버지와 가장 자주 함께 불렀던 곡이기도 했다. 관객석은 숨을 죽였다. 목소리는 강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고향의 바람, 바다의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난 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천천히 터져 나오는 박수. 혜인은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속으로 말했다. 아빠, 나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전국 민요 콩쿠르 예선이 끝난 지 며칠 후, 혜인은 본선 진출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 윤혜인,
서울, 강원도 정선 아리랑. 그녀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날 이후 혜인의 이름을 둘러싼 루머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요 커뮤니티와 SNS에는 윤혜인은 이서진 대표의 숨겨진 딸이다. 대표가 콩쿠르 운영진에 압력을 넣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퍼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과거 혜인의 가족사를 파헤치려 했고, 심지어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혜인의 어린 시절 사진과 현재 사진을 나란히 올려 외모를 비교하며 친자 여부를 분석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견뎠다. 하지만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때 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표님, 저 정말 계속 참가해도 괜찮을까요? 혜인은 연습이 끝난 뒤 조용히 이서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이서진은 혜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혜인아, 우리는 너의 진심을 알고 있어.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왜 노래하는지를 잊지 않는 거야. 루머는 잠깐이지만 진실은 오래가. 너는 무대에서 보여주면 돼. 그 말은 혜인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흔들렸다. 며칠 후 혜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민경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혜인에 대한 루머 글을 퍼뜨리는 계정을 추적한 결과 그 계정의 IP가 다름 아닌 이서진 대표의 재단과 관련된 한 내부 인물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누군가 엄마를 끌어내리기 위해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민경은 혜인에게 직접 사실을 알렸다. 엄마가 너를 추천한 것이 불편했던 이사 중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엄마가 은퇴하면 자신이 재단을 이어받을 거라 믿었는데 내가 등장하자 위협을 느꼈대. 혜인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나를 딸처럼 보이게 만들고 의심하게 해서 엄마를 흔들려고 한 거예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어떤 선택이요? 무대 위에 서서 내가 노래로 진실을 증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오해와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러설 것인지. 혜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처음 남산에서 노래했던 날을 떠올렸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렸고 자신은 단 한 사람, 아버지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노래했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진심 하나였다. 지금 나는 왜 노래하고 있지? 그 질문은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본선 당일 서울 예술의 전당 대극장은 수백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다. TV와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진행되는 말 그대로 전국적인 행사였다. 무대 뒤편 대기실. 혜인은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 위엔 아버지가 생전에 적어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혜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참가 번호 12번, 윤혜인 씨 무대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조명이 켜졌다. 혜인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오늘 그녀가 부를 곡은 별표 별표, 밀양아리랑 별표 별표이었다. 한국 남부 지역의 대표 민요로 강한 리듬과 자유로운 창법이 특징이었다. 혜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아무런 반주 없이 첫 소절을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순간 객석은 숨을 멈췄다. 혜인의 목소리는 슬픔과 희망, 그리움과 해방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중간에 장단이 빨라지고 그녀의 목소리도 한층 힘을 더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건 나는 여기에 있어요라는 절규였고 나는 진짜입니다라는 증명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다. 혜인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다. 저는 윤혜인입니다. 이서진 대표님의 딸이 아닙니다. 누구의 배경도 후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분들의 사랑만으로 충분히 자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관객을 바라보았다. 이 자리는 저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오해를 견딘 진심으로 얻은 자리입니다. 누군가 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조차 제 노래가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고 또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인터넷에는 또다시 혜인의 이름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 논란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였다. 윤혜인의 무대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편견과 의심을 찢고 나온 하나의 선언이었다.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공연이 끝난 그날 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윤혜인이었다. 뉴스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민요의 별, 진실로 부른 한 곡의 힘 같은 제목이 이어졌고 SNS에서는 혜인의 진심 어린 발언 영상이 수백만 뷰를 돌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바로 수상 여부였다. 심사위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혜인의 실력은 분명했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과 대중의 관심은 예술성 평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수상이 특혜로 보일까 두려워했고 또 누군가는 수상하지 않을 경우 언론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비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며칠 후 본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상은 다른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혜인은 우수상을 받았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당연하라. 실력은 있었지만 논란이 있었으니 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보복이다. 그녀가 진짜였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혜인은 조용했다. 그녀는 상장도 트로피도 따로 인증하지 않았고 축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그저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문화센터로 돌아가 장구를 꺼내고 빈 연습실에서 홀로 아리랑 고개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우연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민경이었다. 민경은 조용히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혜인은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노래를 부르고 나서야 민경을 바라보았다. 축하해, 혜인아. 우수상, 쉬운 거 아니야. 민경은 부드럽게 웃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마음 한편으론 솔직히 아쉬워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미 무대에서 보여줬잖아. 누가 대상이고 누가 우수상인지보다 사람들 마음에 남은 건 너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며칠 후 이서진 대표가 혜인을 불렀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지쳐 보였다. 혜인아, 미안해.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게 다 내 탓 같아서. 아니에요, 대표님.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서진은 혜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재단에서 널 공식적으로 민요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해. 내가 민요를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심을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어. 그 순간 혜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는 끝났지만 그녀의 노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진실이 그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민경이 혜인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엄마가 너한테 보여줘야 했다고 생각해. DNA 검사 결과야. 혜인은 깜짝 놀랐다. 무슨 검사요? 사실 엄마가 너를 처음 본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의뢰했대. 너랑 엄마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는지. 혜인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결과는요? 민경은 봉투를 내밀었다. 혜인은 천천히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펼쳐보았다. 결과, 유전자 일치 없음. 혈연 관계 부재. 혜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그걸 알고도 널 도왔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순간 혜인은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가족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심을 원했을 뿐이다. 그날 밤
혜인은 처음으로 이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저요. 재단에서 민요 수업해보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 시골에서 배운 민요를 알려주고 싶어요. 이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고맙다, 혜인아. 넌 나한테 꼭 딸 같아. 혜인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1년 후 봄이 찾아온 서울의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남산의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도시 곳곳에서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웃음이 퍼지고 있었다. 윤혜인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단 사나이 청소년 민요교육 프로그램에서 정식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의 작은 문화센터에서는 매주 아이들에게 민요와 장구를 가르쳤다. 선생님, 아리랑 말고 다른 노래도 해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 속에서 혜인은 다시 민요의 힘을 느꼈다. 이 노래들이 단지 옛날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이서진 대표는 재단 이사회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이유를 세대 교체라고 설명했지만 가까운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권력이 아니라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했다. 혜인은 대표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서진의 옆에서 민경과 함께 재단의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고 있었다.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였다. 이민경 역시 변화했다. 뉴욕에서 돌아온 뒤 클래식 전공을 살려 민요와 피아노를 결합한 퓨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혜인과 민경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전통예술대전 무대.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혜인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장구를 메었고 민경은 흰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공명은 어머니의 강. 무대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민경의 피아노는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고 혜인의 목소리는 그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슬픔도, 기쁨도, 상처도, 용서도 모든 것이 녹아든 선율이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건 단순한 협연이 아니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끝내 함께한 두 사람의 화해와 성장의 노래였다. 공연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묻는다. 혜인 씨, 민경 씨, 두 분은 이제 자매라고 불러도 될까요? 혜인은 민경을 바라봤고 민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혜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선택한 가족이에요. 같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같은 마음을 나눴으니까요. 그 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며칠 후 혜인은 다시 남산을 찾았다. 아버지의 유골 사진을 들고 조용히 벤치에 앉아 그때 불렀던 정선아리랑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빠, 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길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리고 혜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감사와 평온,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는 믿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벤치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제 노래는 누군가의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윤혜인은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을 것이다.